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좀 오랜만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다양한 영상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 3, 4일 정도를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사실은 휴가철이어가지고요. 그래서 휴가를 좀 보내느라고 부득이하게 좀 못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사실상 올렸어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타로 주식 매매를 한다거나 혹은 뭐 스윙이나 기타 장투를 할 만한 종목들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물론 뭐 더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같이 투자를 하시는 수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같이 또 저와 같이 평범한 일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들어가도 물리기 쉽고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쭉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고 많이 호응을 좀 얻었던 국일제지만이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점 급등한 시점부터 제가 국일제지는 라스트로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은 말씀을 드렸다가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예측할 수도 없고요. 제 실력으로는. 그래서 이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오늘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고 10% 정도 가까이 뭐 거의 상 갔다가 10% 정도 마감이 된 것 같아요. 내일이 되게 중요한 변곡점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매매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은 어느 시점에 나오실지, 정말 존버를 하실지 손절을 하실지 익절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어찌됐건 국유재지는 그렇고요. 이외에 제가 오늘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요즘같이 좀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버텨야 될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종목도 매매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에도 투자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종목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지만 여러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저도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선은 시황입니다. 뭐 코스닥 주로 저희가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좀 보는데 아시겠지만 700선을 깨고 나서는 이렇다 할 반등이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형태로 좀 올라주길 바랬는데 더 음봉으로 빠져버리면서 이 정말 650선 정도가 간당간당해지고 있습니다. 해서 더 빠졌으면 안 되는데 더 빠졌으면 어떡하나 좀 생각을 하고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런 상황이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2017년도에 거의 한 600포인트를 하단을 깨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때를 기억한다고 하면 650선 혹은 600선까지 빠졌다가 강하게 이렇게 반등해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이 시기를 넘겨야만이 그래도 손실을 좀 줄이고 혹은 뭐 새로운 투자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게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길게는 한두 달,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뭐 4, 5개월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다양한 이슈들이 워낙 안 좋은 이슈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금은 혹시라도 수익 보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익절해 두셔서 현금 확보해 주시고요. 단타로 하더라도 방망이를 아주 짧게 잡는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이 아마 물리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특히 장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 본 종목 없으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정말 고수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못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어쩔 수 없다 라고 좀 생각하시고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고 힘내시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그 정도만 시황을 말씀드리고요. 매동은 보시다시피 개인만상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개인만 사고 있고 해서
뭐 그렇게 좋진 않고 그래서 더욱더 방망이를 짧게 잡고 관망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종목별로는 사실 살펴볼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은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국일제지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보시면 이 순위가 지금 있어요.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제가 계속 지켜보는데 뭐 딱히 마땅히 끌리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제가 뽑아봤거든요. 뭐 기준은 없고요. 몇 개만 그냥 이제 거래대금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이슈들로 해서 좀 봤는데 보시면 그 중에서 뽑은 종목이 요 종목들이에요. 세미시스코, 플레이위드, 삼육물산, 메디아나, 헬릭스미스, 이트론, 주민터넷. 그 주민터넷은 아시겠지만 뭐 네이버 대응할 만한 뭐 대항마다에서 막 이슈가 됐었고요. 이트론은 뭐 동전주였고, EID 뭐 이트론 기타 몇 가지 종목 동전주들이 움직였었죠, 그죠? 그거 헬릭스미스는 아시겠지만 이제 임상 3상 관련한 4개 종목 중에 하나고요. 메디아나 삼육물산 요건 요즘에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인 것 같고, 플레이위드는 이제 게임 회사인데 그 상당히 많이 떴었고요. 세미시스코도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에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른 거는 접어두고 이 차트만 봤을 때 이 장기 평선을 뚫었을 때 이 종목들이 세게 움직이는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저번에 드렸어요. 장기 평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180일, 240일, 300일, 360일 뭐 이런 선들인데 그거를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바닥에서 기다가 쳐오르는 종목들이 수익을 좀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계속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저도 그걸 적용시켜 보려고. 보시면 뭐 세미시스코 누가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또 오늘 24%까지 상승하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튀어나온 종목이죠. 이때 보시면 이 300일선이고요. 이게 일본 기준으로 하단에서 그냥 지지부진했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이 종목 누가 매매할 생각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보시면 제가 스토캐스틱하고 MACD를 동시에 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좀 터지는 거, 어떤 변곡점이나 움직임이 있기 전에 항상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거 보세요.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어느 정도 시기 한두 달이지만 시기를 두고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주는, 그리고 또 가다가 한 2달 정도 3달 정도 두고 또 한번 터주는 뭐 요런 움직임이 뭐 전조 증상이랄까 할까요? 아니면 뭐 선행지표라고 할까요? 이 강한 상승 전에 특히 이 300일선 혹은 뭐 그 이상의 320일 됐건 그 장기 평선을 뚫기 전에 어떤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횡보하는 구간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이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쉽진 않지만, 예, 그래서 좀 블린저밴드 한번 지워볼까요? 혹시 뭐 이평선 같은 게 어떤 식으로 됐는지. 지워보면 뭐 그러네요. 5이평선, 22평선, 60, 122평선이 어쨌든 요 구간에서는, 그죠? 요 부분에서는 얼추 여기부터는 정배열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부터 정배열이 돼서 뭐 한 달 좀 안 되죠? 한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여기도 마찬가지. 이 302평선을 좀 강하게 한번 뚫고 올라오면 조금의 조정이 있어도 이렇게 시세를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모든 종목에 적용되는지는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쨌건 선취매해서 보유해서 횡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야 수익을 봐도 많이 보잖아요. 어떤 종목이 튀어서 올라갈 때 잡으면 물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는 거는 비추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에서 아주 그냥 오랫동안 횡보하거나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힘을 모았던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틈틈이 그냥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 세미시스코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한번 튀면서 거래량을 줬기 때문에 관종이 넣어놓고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빠지겠지만 만약에 302평선을 지지선으로 두고 튀어줄 준비를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여러가지 기타 설명에 대해서는 접어두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고점에서 굉장히 세게 가다가 지금 다시 한번 돌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N자형 파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N자형 파동이 한번 나올 거는 같아요. 보통 이게 급등한 종목들은 N자형 파동을 해서 쌍봉을 만들어 주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어찌됐건 이 종목이 뭐 만원부터 해서 5만원까지 5배, 거의 뭐 9일 재직 뺨치고 올랐죠.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다행히 이 라인은 지켜주고요. 그게 34,000원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이 보시면 이게 망치형이에요. 이 망치형 양봉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줍니다. 반등을 해주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뭐 요 정도 라인에서 넘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한 뭐 많이 가야 한 이 정도? 고점 찍고 반등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걸 잡으려고 했으면 한 이 정도 선에서 잡아야 됐었겠죠, 그죠? 이렇게 망청 양봉 나왔을 때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 후에 반등하는 눌림목 매매를 하는 요런 스타일의 종목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장기 평선 하단에서 계속 있다가 튀어나오는 종목. 플레이비드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세게 가다가 조정받고 N자형 파동 나올 때 반등 나올 때 약간 수익 보는 방식이 요런 매매 또 괜찮을 것 같고, 삼육물산은 이거는 뭐 거의 그냥 급등이죠. 급등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게 윗꼬리 달고 음봉 그러면 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이 정도 선을 지켜준다고 하면 반등 다시 한번 나오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가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빠지면 한 7,500원 정도 선까지 빠졌을 때는 분할로 한번 매수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근데 이렇게 길게 음봉이 나오고 또 더군다나 터치해서 넘기기 어려운 이 만원 금액에서 밀린 다음에 크게 그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7,500원 정도 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 7,300원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터치해준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좀 조금씩 매수해가서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뭐 조정 눌림목 매매가 좀 의미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디아나 같은 경우 보세요. 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조사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비슷해요. 보세요. 이 종목도 나름대로 움직인 건데 오늘 보시면 거래량 터지면서 300일선 튀고 빠지고, 그죠? 다시 이렇게 원형 반원형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근데 뭐 전조를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뭐 양봉이고요. 이거는 망치형 음봉이죠. 이 몸통이 보통 망청이라고 하면 이 몸통이 꼬리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걸 망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또 이거 짚고 튀고 빠지고 보시면 여기서 쭉 빠다가 원형으로 또 다시 또 튀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요 타점만 잡을 수만 있다면 짧지만 상당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빠지면 또 내일 살짝 올랐다 빠질 수도 있고 하겠죠. 하지만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비슷한 패턴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종목 선정에 대해서는 뭐 계속 보면서 나름대로 여러분께서도 보셔야 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계속 좀 살펴보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요즘 같은 시장에서 먹히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헬릭 스미스는 어쨌든 임상이란 그 재료가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걸 왜 꽂았냐면 보시면 이게 300일 평선을 완전히 빠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쌍바닥, 어떻게 보면 원형을 하고 밀렸다가 이렇게 그냥 있거든요. 근데 최악이긴 하지만 상황이 요즘에 시황이요. 근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조정줬다가 다시 한번 튀고 300일선 위로 올라갈 개연성 충분히 있거든요. 재료가만 나온다고 하면. 왜냐면 충분히 빠진 겁니다. 장기 평선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얘랑 신라젠 뭐 ABL, HLB 해서 매지온 이렇게 네 명이 제가 이제 영상에도 올렸지만 4인방이라고 했었는데 많이 빠져서 얘도 지금 보시면요. 얘도 한 번쯤 이렇게 세게 튀어나올 수 있는 어떤 힘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는 해봅니다만 어쨌든 뭐 지켜보시는 쪽으로 더 권해드릴게요. 요즘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이트론도 보시면요. 제가 이트론은 진짜 어떤 방송에서도 어떤 그 분들도 설명 잘 안 하실 때 제가 이트론을 가지고 몇 번 얘기했어요. 한 4-5번 정도 관심 종목에서 이때쯤 거의 얘가 300의 선을 뚫고 이 300의 선을 지지하자 우상향 하면서 세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는 또 이런 방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300의 선을 강하게 뚫고 밀리고요. 그리고 빠졌는데 이 조정 중에 어쨌든 이 300의 선을 기준으로 버텨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시세를 불러오는 느낌. 이 버티는 구간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뭐 한 100얼마니까 3배, 4배는 먹을 수 있었죠. 저도 지금 이건 안 들고 있어요. 저도 9일째지만 매매를 단타든 스윙이든 했었기 때문에 얘는 제가 그때 수익 보고 나왔기 때문에요. 예전에. 그래서 이런 식의 좀 매매들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종목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찾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방법대로 저도 찾고 있기 때문에. 줌인터넷은 한 번 튀고 빠졌다 또 한 번 튀고 세게 갔다가 이렇게, 이거는 보시면요, 여러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게 N자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N자형, 그죠? 세게 시세 주고 빠졌다가 반등하고 빠지는.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좀 빠져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죠. 더 빠질 가능성도 크고요. 여기서 쌍바다가 이러고 더 튀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줌인터넷 요게 마지막이었을 것 같다. N자형 파동 쌍봉 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급등하는 주에서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빠지고 다시 한번 반등 쳐줄 때 여기서 만약에 물리셨으면 여기서 빠져나온다든지 하시면 되는 거고, 빠질 만큼 빠지다가 한 번은 반등이 나온다 라는 거 한번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종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되게 두서없이 예전에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대금 9일째 다 빨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신규 상장주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어떤 딱히 단차로 뭔가 하기에는 종목군들도 별로 없고요. 한창 일본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뭐 아시겠지만요. 모나미부터 캠트로스, 후성, 기타 여러가지 종목들도 차트가 좋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런 여러가지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저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 빠지지 않을 종목, 더 차트상 더 빠지기는 힘든 종목 중에서 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종목, 그거는 대금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쭉 지켜보시면서 하나씩 종목을 보면서 이제 상당히 그 장기평선 밑에 파묻혀 있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을 차라리 매매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빠져도 덜 빠질 것 같은 느낌. 옛날에 왜 이렇잖아요. 가는 게 간다, 빠지면 계속 빠진다도 맞는 말인데, 요즘엔 안 가고 오래 묻혀있던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좀 관망하시면서 숨고리 간다 생각하시고요. 있는 종목 들어오시면 신용이나 미수로 사신 거 있으면 그런 것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뭐 대부분 다 수익 아니고 지금 하락권이실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손절보다는 저점에서 좀 평단 낮추신 다음에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실력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쩐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남은 이틀도 장이 좀 급하게 반등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수익 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주중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